안녕하십니까. 돈 되는 부동산 찍어주는 금도끼입니다. 오늘은 2019년 12월 3일자에 진행되는 경매 물건을 검토를 해볼 거고요. 오늘은 제가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능곡 뉴타운의 경매 물건이 나와가지고 같이 검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은 재개발을 투자를 할 때 권리가액이 나오지 않은 구역들이 있어요. 보통 이제 권리가액은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감정평가를 통해서 나오는데, 본 건도 마찬가지고 사업 시행 인가 이전에 투자를 할 때 예상 권리가액을 산정을 하는 방법과 그 예상 권리가액을 토대로 실제의 수익률을 계산하는 방법을 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 일단 물건을 보기에 앞서 몇 가지 기사를 먼저 볼게요. 자, 첫 번째 보시면 2019년 11월 6일자 기사고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부산 3개구 전부 해제, 그리고 고양, 남양주 부분 해제 라는 기사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고, 그 뒤에 나온 기사들을 보시면 일산의 반란, 조정지역 서 풀리자 집값 뛰고 매물 품기, 백마 4단지 한 달 새 호가 6천만원, 가격이 많이 상승했다는 내용입니다. 조정지역이 풀리고 난 이후에 고양시, 남양주, 부산 모두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어요. 다음 기사를 보시면 부산 지역 아파트 가격 변동률 통계인데, 아파트과 전세가 모두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표를 보시면 조정 대상 지역 이전에 11월 4일은 마이너스를 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 11월 18일은 플러스 0.19, 그리고 전세값은 0.05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네, 기사에서 보시다시피 조정 대상 지역이 풀리고 난 이후 그 지역들은 가격이 많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볼 물건도 그 중에 고양시에 위치한 능곡 뉴타운이라는 지역이고, 그 중에 이 구역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2019 타경 5518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832-21에 있는 빌라고요. 1층이고 전용 면적은 11.01평입니다. 대지 지분은 8.94평으로 전용에 비해 대지가 큰 편에 속하고요. 감정가는 2억 2,900입니다. 가격 시점이 2019년 5월 17일이기 때문에 조정 대상 지역이 11월 6일날 해제가 됐기 때문에 아마 가격이 지금보다는 좀 싸게 감정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권리 분석을 해본 결과 뭐 큰 하자는 없어 보이고요. 현재 누가 점유를 하고 있냐 보니까 점유 관계는 미상이에요. 그리고 판문조사에 의하면 소유자 자녀가 야간에 출입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 물건의 위치를 한번 보시면, 네, 여기에 위치해 있고요. 대곡역이라고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지하철이 4개가 지나가는 지역이고, 지금은 2개가 지나가고 GTX A 노선 그리고 대곡 소사선 현재 공사 중입니다. 둘 다. GTX A 노선은 2023년에 개통 예정이고, 대곡 소사선은 내후년 2021년에 개통 예정이기 때문에 활발히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 인근에 위치해 있고 능곡 2구역은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가격이 상승될 만한 요지가 있다 라고 보고, 특히나 이 대곡역은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논밭밖에 없어요. 그리고 많은 유튜브나 블로그나 네이버에 보면 대곡 역세권 개발에 대한 무수히 많은 정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쪽에는 지하철이 굉장히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정부에서 뭔가 생각이 있어서 여기다가 지하철을 만들어 놓은 거다라고 투자자들은 예상을 하고요. 실제로도 아마 그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아직 뭐가 들어올지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어요. 다만 뭔가 이 아파트나 이 주변에 있는 주민들한테는 호재로 작용할 만한 게 들어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능곡 뉴타운에 대한 구역이 나눠져 있는 건데요. 보시면 능곡 1구역, 2구역, 3구역은 해제가 됐고요. 1구역, 2구역, 5구역, 6구역 이렇게 4개 구역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빠른 거는 여기 능곡 1구역. 능곡 1구역이 대국역에 가장 가깝습니다. 일반 분양을 하려고 하다가 일반 분양을 1850만원에 일반 분양을 하려고 했는데, 고양시에서 일반 분양하기 하루 전날 너무 분양가가 높다라고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능곡 1구역 조합 측이랑 고양시랑 서로 지금 대립하고 있고요. 그리고 능곡 2구역이랑 5구역, 6구역 요 3개 구역은 속도는 비슷비슷합니다. 현재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 아직 인가는 안 났고요. 3개 다 모두 내년 초에 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각 조합에서는요. 투자로 봤을 때 모두 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현재 프리미엄도 1억에서 1억 5천 정도 올라 있어요. 근데 그 프리미엄은 예상이기 때문에 오늘 예상 권리가액을 산정하는 거를 계산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어떻게 이 권리가액이 예상으로 이렇게 될 것인가. 그래야 프리미엄이라는 게 나오니까요. 예, 능곡 2구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일단 시공사는 GS건설, SK건설, 컨소예요. 그리고 총 세대수는 2933세대로 3000세대 가까이 돼서 굉장히 큰 매머드급 단지입니다. 시공사도 튼튼하고요. 그리고 조합원 수는 1463명. 현재 진행 상황은 2019년 3월 5일날 사업시행 인가 총회를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을 했고 아직 인가는 나지 않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합 측에 문의해본 결과 2020년 1사분기, 그러니까 1월, 2월, 3월 안에는 사업시행 인가가 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사업시행 인가가 나면 그때부터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권리가액이 나오고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하고 쭉쭉쭉쭉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가격 상승될 여지는 아직 충분히 많이 남았습니다. 네, 요거는 능곡 2구역 조감도고요. 네, 그렇다면 요 경매 물건을 감정가는 2억 2,900인데 이 금액으로 낙찰을 받았을 때 실제로 프리미엄을 얼마를 주고 사는 것이며 향후에 한 2년 뒤 철거하기 전에 관리처분 때까지 수익률은 얼마 정도가 될까, 우리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자금 흐름표인데요. 감정가 2억 2,900에 낙찰을 받았을 때 신권에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취득록세, 명도비, 법무비 하면 총 취득가액이 2억 3,371만 9천원이에요. 그리고 대출을 감정가의 70% 잡았어요. 조정지역에서 해제가 됐기 때문에 대출을 70%로 잡았습니다. 이제 대출이 나오니까요. 그러면 1억 6,030. 그러면 필요 자금은 이 물건을 경매를 취득하는데 필요 자금은 6,870만원이 있으면 됩니다. 대출을 일으켜가지고. 자, 그러면 예상 재개발 수익, 아직 사업시행 인가가 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모든 걸 예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직 권리가액도 나오지 않았고 조합원 분양가도 나오지 않았고 일반 분양가도 나오지 않았어요. 조합원에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해도 분양가는 아직 모른다, 권리가액도 아직 모른다, 일반 분양가도 아직 모른다,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저희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해야 우리가 얼마에 사고 얼마 정도의 이득이 생기는지 알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상으로 권리가액을 하는 법을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권리가액을 산정을 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공동주택 가격이라고 있어요. 모든 아파트나 빌라나 공동주택에는 공동주택 가격이라고 있는데 그 공동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3배 내지 1.5배를 예상 권리가액으로 산정을 합니다. 이렇게 나온 이유는 그동안에 이미 진행이 됐던 권리가액이 나왔던 재개발 지역들을 보니까 막상 나오고 보니까 권리가액이 공주가에서 한 1.3배에서 1.5배 정도에 나오는구나 라고 이미 나왔던 거를 토대로 앞으로에 나올 것도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물건의 공동주택 가격은 얼마나 보니까 2019년 1월 1일 기준 1억입니다. 그러면 보수적으로 1억에서 1.3배로 하면 예상 권리가액은 1억 3천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물건을 2억 2,900 감정가에 낙찰을 받았지만 실제로 이거에 대해서 가치를 인정을 해주는 거는 1억 3천밖에 안 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조합원 분양가도 역시 예상을 해야 되는데요. 1250만원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분양가가 나온 능곡 1구역 같은 경우에는 평당 조합원 분양가가 1200 정도였어요. 근데 요거는 아무래도 시간도 시간이 좀 걸렸고 시간이 좀 더 뒤에 늦게 시작하는 구역이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1250만원으로 산정을 했어요. 그랬을 때 34평 기준으로 4억 2,500에 사는 겁니다. 4억 2,500이요. 4억 2,500에서 권리가액을 뺀 나머지가 추가 부담금이에요. 그리고 일반 분양가도 한번 예상을 해봤습니다. 일반 분양가는 1,750만원으로 예상을 했고요. 현재 능곡 1구역이 1,850만원으로 일반 분양을 하려다가 제동이 걸려있는 상태잖아요. 그랬을 때 고양시에서는 원하는 게 1,640만원인가 50만원인가 그래요. 그러면 1,640인가 50에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가격은 1,750, 1,800까지는 일반 분양에서 프리미엄이 형성이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킨텍스, 일산의 킨텍스가 지금 평당 원시티 같은 경우에는 평당 2,300, 2,400 이 정도예요. 근데 본건은 물론 킨텍스가 훨씬 더 인프라라든지 주변에 거주 요건이 더 좋지만 여기 대곡 역세권도 전철이 4개나 지나가기 때문에 그거에 못지않은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교통 환경이 있고 그리고 서울 접근성 면에서 지리적으로 더 가깝기 때문에 2,300~400까지는 안 간다고 하더라도 1,700~800까지는 충분히 가지 않을까. 보수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는 충분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1,750만원으로 하면 일반 분양가가 5억 9,500 34평 기준으로요. 그러면 일반 분양가랑 조합원 분양가를 빼면 1억 7천 정도의 차익이 생깁니다. 네, 저희가 1억 7천의 이득을 보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 경매 물건을 낙찰을 받으면 2억 2,900에 받잖아요. 총 취득금액이 취득세까지 해가지고 2억 3,300이에요. 하지만 실제로 2억 3,300을 지불을 하지만 이 가치를 인정을 해주는 거는 1억 3천밖에 가치를 인정을 안 해주니까 결국 우리는 프리미엄을 1억 3,030을 주고 산 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조합원 분양가 4억 2,500에서 1억 3,030을 합하면 실제 우리가
34평을 살 때 5억 5,530만 원에 취득을 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경매 물건을 취득을 해가지고 조합원이 돼서 34평짜리를 5억 5,530만 원에 산다. 과연 이게 싼 것인가? 싸다. 전 싸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반 분양가, 그냥 단순히 일반 분양가를 1,750만 원으로 놓고 봤을 때 5억 9,500이면 일단 차익이 3,970만 원 정도의 차익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조합원들한테 혜택 주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확장비, 빌트인, 이주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뭉뚱그려서 한 3천만 원 정도의 이득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실제로 6,970만 원이 이득인 거고요. 이거를 신권에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았을 경우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2년 뒤 관리처분 때 이 정도의 수익은 날 것이다 라고 이 물건에 입찰을 하는 거예요. 실제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고 이 정도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그리고 일반 분양가도 사실 1,750으로 잡았지만 그때쯤 돼서는 좀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대곡소사선도 개통이 됐을 거고, 그리고 GTX A 노선도 어느 정도 공사의 진전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또 대국 역세권 개발이 그때쯤 돼서 어떤 이슈로 어떤 호재로 작용을 해가지고 가격 상승 요건도 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봤을 때 약 6,970만 원 정도가 2년 뒤쯤이면 수익이 생긴다 라고 보고 이 물건을 사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 물건을 선별을 해봤고, 사실 이 물건에 입찰을 해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물건을 매입을 하는 방법은 경매뿐만 아니라 뭐 공매도 있을 거고, 일반 매매, 금매, 실제로 현장에 발품을 팔러 나가면 운 좋게 경매보다 싸게 취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가서 한번 물건지를 답사를 해보시고 물건을 보고 입찰도 해보시고 이러면서 아마 하나씩 알아가시게 될 겁니다. 네, 여기까지가 돈 되는 부동산 찍어주는 금도끼 2019년 12월 3일 물건이었고요. 제 채널은 매일 경매 신권을 분석을 해가지고 물건 보는 안목을 길러주는 채널이고요. 아마 매일 보다 보면 어떤 물건을 경매 물건으로 찍어야 되는지, 또 어떤 물건이 돈이 되는지 보시다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 봐주시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